제목 노숙자 강준용의 길 위의 기적.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또 한 번은 절망의 끝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강준용 회장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는 한때 청계천 다리 밑에서 하늘을 향해 소리치던 노숙자였다. 그러나 몇 년 후 그는 대한민국 요식업계를 주름잡는 중견기업 회장이 된다. 그의 인생에는 기적과 배신, 그리고 하늘의 뜻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하늘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은 자를 돕는다는 걸 보여준다. 하늘은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사람을 도울 수 없다. 하지만 때로는 그 스스로 돌볼 힘조차 잃은 사람을 대신 일으켜 세우기도 한다. 젊은 시절 강준용은 명석하고 진지한 청년이었다. 서울의 명문 공대를 졸업하고 누구나 부러워할 대기업 취업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인정 대신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청계천에 전자회사를 차렸습니다. 낡은 철판 지붕 및 작은 기계들이 돌아가며 그의 첫 꿈이 시작됐다. 그의 롤 모델은 대학 시절 존경하던 선배, 청계천의 전설적 사업가였습니다. 나도 저 선배처럼 내 두 손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젊은 열정 따위엔 관심이 없었다. 사업은 시작부터 꼬였다. 자금은 예상보다 서너 배 이상 더 들었다. 그는 모든 걸 끌어모았다. 본가의 땅, 장인어른의 예금, 친구의 대출까지. 그리고 마침내 수입 기계를 들여올 시점에 믿었던 고향 후배가 송금할 돈을 들고 사라졌다. 제 시기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니겠지? 아무 일 없을 거야. 내일이면 돌아오겠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밤을 새웠지만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무너졌다. 그나마 버티던 날들, 어느 날 공장에 불길이 치솟았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다. 애지중지하던 기계는 물론 그의 꿈과 인생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그날 밤 그는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 이게 내 마지막 불이다 라고 중얼거렸다.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에게는 신락 같은 의욕도 욕망도 없었다. 축축히 비 내리는 늦은 밤 그는 발길은 마포대교 위에 서 있었다. 가족과 빚진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며 눈은 하늘을 향한 채 한강으로 뛰어내렸다. 빗물에 불어난 강물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는 이번에는 연탄불을 피워놓고 수면제를 먹고 바닥에 드러 누웠다. 이번에도 그의 시도는 실패했다. 자살마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는 그렇게 청계천 다리 밑으로 내려왔다. 낡은 담요 하나, 깡통 하나. 밤이면 쥐들이 발치해서 들락거렸다. 낮엔 빵집 앞에서 남은 빵 부스러기를 기다렸지만 가난한 시절 그마저도 허탕치는 날이 더 잦았다.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 빵집 앞을 서성거리던 어느 날 지나던 꼬마가 아저씨는 왜 일하지 않고 얻어먹어요? 꼬마의 말에 강준용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밤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저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살 이유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날 밤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른 곳이 있었습니다. 고향의 대말에 흉가로 불리는 빈집. 몇 번이나 주인이 죽어나간 그 흉가. 소문이 무성한 집.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는 것조차 꺼림직해하던 집이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죽어도 그만, 안 죽고 살면 더 좋고. 그리고 다음날 그는 그 집으로 향했다. 그는 주변 고물상에서 솥단지와 그릇을 구해 그는 낚시꾼들을 상대로 매운탕집을 차렸다. 그가 끓인 매운탕은 묘하게 깊은 맛이 났다. 이 집 매운탕 끝내주네. 주인장, 고기 어디서 잡았어? 입소문이 돌았다. 낚시꾼들의 단골집이 되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 댐은 제 고향입니다. 고기들도 저를 아는가 봅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다. 그의 단골 중엔 정부 고위 관료도 있었다. 하루는 그 손님이 무심코 말했다. 이번에 경부고속도로 완공돼요. 휴게소, 주유소 운영권 입찰이 곧 있죠. 근데 아무도 관심 없더군요. 그 말이 번개처럼 가슴을 쳤다. 이거다. 이번엔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다.
그날 밤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는 가진 걸 모두 팔아 입찰 보증금을 마련했다. 입찰장 안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다. 저 노숙자 출신이 미쳤군. 고속도로에 휴게소라니 누가 거길 가? 하지만 그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길이 나면 반드시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낙찰을 받았다. 그의 경영은 남달랐다. 휴게소 외부에 천막을 치고 국수 코너부터 만들었다. 기다리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허기진 배를 200원이면 채울 수 있도록 가격을 책정하였다. 첫날부터 대박이었다. 트럭 기사, 가족 여행객, 관광버스까지 많은 사람들이 국수 코너에 몰려들었다. 그의 국밥도 시골장에서 맛보던 진한 국물 맛으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따뜻하고 진한 국밥은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또한 직원들은 친절하고 겸손하게 손님을 맞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역시 음식에 주인의 정성이 담겨 있어. 직원들도 손님을 대하는 게 달라.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성공은 언제나 질투가 따랐다. 손님들의 발길이 뜸한 늦은 저녁, 주유소 앞에 낯선 검은 차 한 대가 서더니 덩치 큰 남자 3명이 들어왔다. 사장님, 요즘 재미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구역인 것 아시죠? 앞으로 우리가 사장님을 도와주겠습니다. 강준용은 나직하면서도 힘있게 말했다. 감사하지만 저희는 정직하게 장사합니다. 그날 밤 휴게소 창문이 깨졌다. 겁에 질린 직원들이 강준용 숙소 방문을 두들겼다. 주유소 앞에는 깨어진 유리 파편과 함께 4-5명의 어깨들이 담배를 물고 강준용을 바라보며 당신이 사장이냐? 고소리쳤다. 강준용은 신고하지 않을 테니 그냥 돌아가라. 내게 할 말이 있으면 조용한 날 보스와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숙소로 들어갔다. 그는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다음날 직접 조폭 두목을 찾아가 설득했다. 형님, 저도 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이 휴게소에 딸린 직원만 해도 수백 명입니다. 모두 먹고 살겠다고 부모 형제를 떠나 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따뜻하게 밥 먹고 편안하게 일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동생 같고 누이 같은 이들에게 도움을 줍시다. 강준용의 어려웠던 과거사를 듣고 또 그의 강직함과 담력에 보스도 마음이 변했다. 보스는 강준용에게 담배를 권하며 말했다. 재밌는 놈이네. 그래, 네 그릇은 건드리지 않겠다. 그의 휴게소는 전국 1위가 되었고 매스컴에 오르내렸다. 성장과 함께 시련도 같이 자랐다. 그러자 경쟁업체들이 움직였다. 신문에 강준용, 탈세 의혹, 부정 유통, 익명으로 투서가 날아들었다. 소문이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여기저기서 강준용을 의심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세무조사가 들어오고 직원들도 강준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그는 회의실에 직원들을 모았다. 우리는 떳떳합니다. 겁내지도 마시고 또 자부심을 가집시다. 모든 조사는 내가 직접 처리할 테니 여러분은 그동안의 따스함 그대로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합시다. 그는 세무조사관과 감사관에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모든 장부는 투명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제게 소명할 기회를 주세요. 결국 조사는 무혐의로 끝났다. 그의 진심은 세상을 이겼다. 그는 이후 20여 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를 최고의 명소로 만들었다. 성실함, 사람에 대한 따뜻함, 그리고 진심.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수익 대부분을 부동산과 인프라에 재투자하며 그의 재력은 어느새 재벌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노숙자 시절 나를 먹여준 세상을 이제는 내가 보답할 차례다. 그는 매주 청계천을 찾는다. 낡은 천막 아래서 그는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밥을 건넨다. 또한 노숙자에게 따뜻한 위로도 잊지 않는다. 이곳 청계천은 저를 죽이기도 하였고 또 저를 새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한 곳입니다. 나는 한때 세상에 버려졌지만 사실은 하늘이 나를 단련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길 위에 사람들 재단을 세우고 매주 무료 배식과 장학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은 의욕만으로도 지식만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 하늘이 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맞을 줄 알아야 한다. 성공은 고통이던 시련이던 성실히 견딘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다. 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세상에 갚으며 살겠다. 누군가에게는 끝처럼 보이는 하루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하늘은 오늘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은 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노숙자에서 기적을 만든 강준용 회장 이야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